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 지킴이 아나운서 임송아입니다. 상대에게 내 의견을 전달할 때 보통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먼저 충언. 이 충언에는 진심으로 상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보고인데요.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알리는 거죠. 셋째는 고자질. 상대가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약간의 비꼬음도 곁들여서 사실보다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요, 요즘같이 가짜뉴스의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는 충언까지는 바라지도 않죠. 사실이라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팩트체크를 기본으로 실천하면서 그래도 때로는 상대를 배려하는 훈훈한 충언들도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지난 시간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오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건 저하증의 반대가 되는 질병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란 어떤 이유에서 갑상선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 T4와 T3가 이제 과도하게 분비되고요. 이로 인해서 당연히 대사가 항진되고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유 없이 이제 불안해진다든지 좀 짜증이 많이 난다든지 가만히 있는데도 심장이 좀 빨리 뛰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특히 밤에 좀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요. 이제 낮에는 남들보다 더위를 더 많이 타고 땀을 흘린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증상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많이 겪는 그런 증상들이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대사 기능이 항진이 되다 보니까요. 이제 식욕을 정상적으로 또 식욕을 남들보다 많이 하는데도 체중이 감소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대사가 증가하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체지방이 평소보다 빠르게 이제 연소시키고요.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를 해도 또 많은 칼로리를 섭취를 해도요. 체중이 증가가 되고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체중은 계속해서 이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음식을 잘 먹는데 살이 안 찌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피 검사를 했다든지 했을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아닌데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든지 한방에서는 이제 음어화동 증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대사 기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빨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특별히 이제 육체적인 활동이 없어도요, 심장의 박동수가 평상시보다 빨라지는데 정상적인 심박동수는 1분에 한 70회 정도 나와야 되는데요. 이유 없이 이제 90맥 정도 또 100 정도가 이렇게 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심장의 박동수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심장의 이제 펌프 역할이 힘들게 되니까요. 이런 분들이 이제 맥을 세다가 보면 맥이 50번 세는 동안에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되면은요, 대사 기능이 빨라지니까 유난히 지나치게 장 운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장 운동이 이제 활발해지는데 적당한 시간이 있어야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는데 영양분을 흡수할 시간이 부족하고 장 운동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요, 음식을 먹은 다음에 바로 화장실에 간다든지 또는 설사가 또 생긴다든지 또 변비가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밖에 이제 대사 기능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요, 우리 근육 밑이 근육이 이제 실룩거리는 증상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목 주위가 이제 답답한 증상, 그래서 음식물을 먹을 때 뭔가 불편한 증상들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심해지면 이제 안구가 이제 돌출되는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대사 기능이 활성화가 되니까 생리량이 줄어들고, 이에 반해서 이제 남성들은 이제 양기가 떨어지는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면 어쨌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대사가 좀 지나치게 활발해진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원인이 뭔가요? 항진증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인 이제 그레이브스 병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 밖에도 갑상선 결절이라든지 또 과도한 요오드 같은 음식을 이제 섭취했다든지 갑상선염이라든지 이 밖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서 갑상선 기능을 올리는 호르몬제를 과도하게 이렇게 복용하는 경우에 또 항진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 그레이브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갑상선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갑상선은 내 몸에 좋은 호르몬을 분비해 주는 건데 이걸 비자기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이 갑상선을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갑상선이 호르몬을 많이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갑상선은 두뇌, 시상하부의 명령에 의해서도요, 딱 필요한 만큼만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를 해야 되는데 갑상선 속에 이제 독성 결절이 있게 되면은 두뇌, 시상하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마구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레이브스 병에 의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는 거라면 같은 질병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일단 같은 병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대부분 이제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그레이브스 병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요, 자가 면역 질환인 이제 그레이브스 병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대부분은 자가 면역 질환인 그레이브스 병으로 인해서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기는 하지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에 피검사를 했을 때 자가면역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자가면역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이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이 올라갔는데 갑상선염이라든지 갑상선의 이제 결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질적인 요인 또는 본인이 오랫동안 이제 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체질에 이제 맞지 않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온다고 볼 수가 있고, 반드시 모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그레이브스 병으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70% 정도 대부분의 양에서 그레이브스 병을 거쳐서 이제 오게 되는 거고, 그 외에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이 대사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가슴도 좀 두근거리고 눈도 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바로 소화가 잘 되면서 설사도 하고, 음식은 잘 먹는데 체중도 늘지는 않고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갑상선 수치는 또 정상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제가 방금 말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아니고, 한의학에서 말한 음어화동증, 대사 기능이 너무 활성화된, 한방에서 이제 음과 양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요. 양의 기능이 너무 과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음의 기능이 떨어져서 물질의 양의 부족 증상, 대사 기능, 에너지가 너무 활성화되어서 이제 나타나는 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레이브스 병의 결과 중에 갑상선 항진증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그레이브스 병 이외에 갑상선 항진증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은 좀 어떤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면역 체계에 이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면역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갑상선 조직이, 갑상선에 이제 결절이 있거나요.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염이 있거나,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뇌에서 시상하부에서 갑상선에 호르몬 분비를 명령을 해주는 건데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뇌의 시상하부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갑상선의 호르몬 분비를 명령하는 전달 체계에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레이브스 병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던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가 면역 질환은 왜 발생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면역이라는 것은 인체에서 봤을 때 내 몸에, 내 조직의 모든 것이 내 거가 아닌 비자기, 나가 아닌 다른 것을 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를 이제 항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갑상선을 나의 우군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때 갑상선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갑상선에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갑상선 조직에 이제 결절이 생기면서 갑상선 호르몬 변화에 이제 문제가 오게 됩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그 밖에 이제 만성적인 이제 스트레스가 쌓인다든지,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든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이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우리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나요? 1차적으로는 이제 잘못된 건강 생활 습관입니다. 또 이러한 유해한 요소들은 이제 면역 체계포들에게 당연히 스트레스를 줌으로 인해서요,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약물의 오남용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제 환경 오염물질의 이제 축적들이 장기간 계속이 되면 어느 순간 면역 체계에 이제 혼란이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갑상선은 우군인데, 이 갑상선을 적으로 알고서 항체를 갑상선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하면서 이때 나타나는 게 이제 그레이브스 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타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또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면 안구가 좀 돌출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이 안구 돌출은 안구 조직 주위에 이제 염증에 의해서 돌출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중에서도요, 이 그레이브스 병일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안구와 안구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은 특히
갑상선 호르몬에 의해서 매우 민감한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가 되면은요, 안구 사이가 벌어지고 마치 놀란 듯한 이런 표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자가 면역성 질환인 그레이브스 병의 경우에는요, 안구 주위의 이제 근육의 염증에 의해서 안구가 앞으로 돌출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염증과 부종의 정도에 따라서 안구가 이제 돌출되는 이제 정도가 결정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안구 돌출이 진행이 될수록 눈을 잘 감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안구 건조증과 안구의 이제 충혈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대사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뭐 한의학적으로 음허화동이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이 안구 돌출도 그러면 한의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용어가 따로 있나요? 예, 이 경우는 이제 안구 돌출은 동의보감, 눈 안문에 보면 돌기정고라는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 돌기정고는 한방에서는 이제 풍열, 결국 화가 오장에 침범을 해서요, 이 눈알을 이제 튀어나오게 하고 가렵게 하고, 이런 경우가 열이 극심한 소치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경우가 바로 이제 눈이라는 것은 간장의 기가 눈으로 개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눈을 볼 때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화가 나거나 분노가 생길 때 눈에서 이글거린다는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우리가 분노가 생기거나 뭔가 화가 났을 때 눈을 부라린다고 눈을 크게 뜨는 경향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간장과 심장은 특히 수와 화, 음과 양에서 양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구가 돌출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눈이 충혈이 된다든지, 안구가 가렵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제 돌기정고에서 나타나고요. 동의보감의 치료법에 보면 돌기정고는 풍열, 열에 의해서 간장과 심장에 의해서 열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대사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간장에 열을 쳐라, 심장에 열을 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맥 자체를 봤을 때 돌기정고가 나타난다, 안구가 돌출이 되어 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하고 겸해져 있을 때도요, 이 경우가 이제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에는 이제 심장맥이 조금 더 빨라지게 되고 힘이 올라오게 되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분노라든지 억울한 표현이 있을 때는요, 간장맥이 조금 더 성해지면서 심장과 간을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좀 치료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분은 27세 여성분이었는데요. 3년 전에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 그레이브스를 같이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제 대학 생활 동안에 이제 늘어난 몸무게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했는데 유난히 이제 살이 잘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자꾸 이제 피곤해지다가 결정적으로 눈이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눈이 조금씩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이제 그레이브스 병을 같이 진단을 받았고요. 당연히 이제 갑상선을 조절하는 호르몬 치료를 이제 받았는데, 수치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안구가 줄지 않아서, 안구가 들어가지 않아서 내원한 경우였습니다. 이분의 이제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요, 소양인 체질이고 상부로 열이 올라오면서 발은 아주 찼고요, 유난히 이제 심장맥 자체가 좌측에 촌맥 자체가 유난히 힘이 있게 뛰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이분은 학생 때도 조금 시험을 보거나 긴장을 하게 될 때는 가슴이 좀 두근거리는 증상도 나타났고요. 유난히 이제 맥이 90맥 정도로 좀 빨라졌기 때문에요. 이 경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그레이브스병 돌기정고의 병으로 나타났어도 심장에 이제 열이 조절이 컨트롤이 안 되고 상열 하한 체질로 나타났기 때문에요. 이제 심장에 열을 꺼주는 약을 치료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쓰면서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안구가 거의 정상적으로 치료가 된 사례였습니다.
그러면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그레이스병 같은 것들은 진단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요즘 이제 병원에서는 대부분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의심이 될 때는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피검사만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피검사를 하면서 자가 면역 항체 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상에 있을 때 자가 면역 항체를 검사했는데, 예, 이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진단을 내리고요. 이에 반해서 예, 피검사도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자가 면역 항체에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예,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함께요, 예,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그레이브스병의 진단을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적으로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예, 일반적으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대사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 몸에 물질은 많이 없는데 또 정상적으로 있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경우가 예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한방에서는 음어화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내 몸에 물질은 정상 부족한데 오히려 대사 기능, 화는 많아짐으로 인해서요, 내 몸에 이제 물질, 피라든지 정이라든지 예, 피부라든지 에너지 자체, 영양물질이 부족해지는 증상들이 이제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사 기능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이 생기겠죠. 그래서 열을 꺼줘야 되고요. 그런데 열을 꺼주는 것만으로 인해서 내 몸에 물질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물질을, 열을 꺼주면 오히려 소화가 잘 안 되고 물질이 잘 생성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열만 꺼서는 안 되고요. 내 몸에 물질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 경우 이제 한방에서 자음 강화라는 요법을 쓰게 되는데요. 예, 대부분의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 있을 때 이때는 이제 맥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열이 많이 나려면 맥관을 눌렀을 때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데 눈을 보면 눈은 약간 돌출이 되어 있는데 눈동자에 힘이 없고 맥관을 눌렀을 때 맥관이 쑥 꺼져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맥동수가 빨라도 반드시 열만 끄지 않고 에너지, 물질을 보충을 하고 화를 끄는 자음 강화의 이제 요법을 쓰고요. 예, 그 다음에 맥관을 눌렀을 때 맥관이 굉장히 힘이 있고 탄력이 있을 때는 열만 꺼져도 예, 물질은 조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치료 사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이제 요즘 젊은 분들한테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즘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열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분노, 화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분은 남자 30세 이제 남성분인데요. 이제 공무원 이제 시험 공부를 준비하면서 예, 4년째 이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동료분들은 이제 1년이나 이제 2년째 이렇게 합격하신 분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서 보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합격이 잘 안 되니까 이제 한마디씩 물어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인체는 예, 분노가 생기게 되면 위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분노를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면 이제 음식을 잘 드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남성분이고 체질 검사를 했을 때 태음인 체질이었고 분노가 생겼을 때 음식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체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관맥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좌측 관맥, 그래서 간장에 이제 분노를 조절을 하는 화를 꺼주는 약과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음식 섭취가 많이 땡겨지니까요. 오히려 위장에 이제 화를 끄는 치료를 해서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같은 걸 좀 어떻게 변화시키면 좋을지 그런 뭐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이제 소모성 질환으로 인해서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데 자기의 체중보다 좀 저체중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어도 체중이 줄지 않는 경우는 괜찮은데요. 만약에 저체중으로 소모성 질환으로 생길 때는요, 일단은 이제 약간의 이제 고단백과 야채를 같이 좀 섭취를 해서요, 한 1, 2개월 섭취를 해서 이제 정상적인 몸무게를 유지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몸무게가 유지가 되면 열이 있어도 열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맛이 두 번째로 매운맛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 특히 눈이 이렇게 돌출이 되거나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설사를 하시는 분들, 우리가 매운 것을 많이 먹게 되면 항문 쪽이 좀 가려우면서 화끈거리면서 이렇게 속이 아프면서 설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은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요, 생강 등을 섭취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분노라든지 화를 조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좀 생활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확실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의 몸이 좀 활성화가 되는 그런 질병이네요. 그럼 운동 같은 거는 이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운동을 해도 이런 분들은 이제 에너지가 활성화되니까요. 오히려 이제 달리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요, 요가라든지, 그 다음에 앉아서 자전거 좀 타기 한다든지, 오히려 스트레칭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몸의 활성도를 안정시키는 운동 쪽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확실히 안정을 좀 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정보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더덕입니다. 더덕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더덕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더덕은 아주 좋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지, 폐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한의원에서는 대부분 더덕이라는 대신 사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사삼을 동의보감에 보면 폐 열을 치료해 주고요. 특히 독이 없기 때문에 사시사철 오래 먹어도 되는 음식입니다. 비위를 보해주고요. 특히 이제 고름,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이 염증을 제거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특히 폐에 열이 찬 것을 잘 식혀주기 때문에 오래된 기침, 그래서 기침이 있어도 누런색 가래를 뱉는다든지 콧물이 있어도 맑은 콧물보다는요, 누런 콧물이 자주 흘러내릴 때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더덕은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씹히는 맛이 좋기 때문에 이제 산에서 나는 고기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각종 영양소가 이제 풍부해서요. 원기 회복에도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기침이라든지 천식, 가래,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아주 탁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관지와 폐가 있는데 폐가 차서 기침이라든지 콧물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안 되고요. 폐에 열이 있어서 근데 한열을 어떻게 구분하시냐면요. 이때 본인이 평상시에 소음인 소양인 체질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감기가 걸려 있을 때 내가 평상시에는 오히려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감기만 걸리면 이때는 콧물이 맑은 콧물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노란 콧물이 나오고 가래로 뱉으면 가래가 조금 더 진하고 노란색 가래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 더덕, 이 사삼을 응용을 차요법으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더덕이 성인병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또 체내 지방을 녹여주는 사포닌 성분이 많기 때문에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이렇기 때문에 혈압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제 더덕은 섬유질이 많고 성질이 약간 차갑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이제 찬 걸 먹으면 좀 소화가 안 되거나 소음인 체질이거나 그 밖에 기침을 하는데 콧물이 나오는데 맑은 콧물이 나오거나 소변을 봤을 때도 노란색 소변보다는 맑은 소변이 나올 때는 이 더덕을 날것으로 먹지 말고요. 더덕을 살짝 데쳐 가지고 이때는 성질이 찬 것을 약간 완화시켜 주려고 하면은 이때는 고추를 약간 넣으면 셉사이신 성분이 있어서 열이 나기 때문에요. 이때는 고추장을 조금 응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더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 아들인데요. 아, 그럼 아드님 키와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 키가 173cm고요. 네. 몸무게가 53이고 나이가 40세. 아,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네. 받아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아니, 예. 제 아들이 예. 손가락, 엄지손가락, 손톱에서 첫째 마디 그 딱 사이에 사마귀가 예. 한 3개가 났는데 이걸 이제 병원에 가서 제거를 했습니다. 예. 2번 그 제거를 했는데 그게 좀 있으면 또 나는 겁니다. 또 생겨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박사님? 아, 이게 지금 병원에서는 사마귀로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이제 저는 지방에 애가 이제 예. 서울 직장 생활 하니까 일단 사마귀
사마귀인가 그게 뭐 일단 냉동을 시키가 그것만 사마귀만 제거하는 것 같은 사마귀만 제거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래 이제 와서 보니까 사마귀가 또 나가 있어서 지금 바빠서 못 간다면서 이러는. 예. 지금 이 사마귀만 이렇게 제거를 하고 특별히 수술 같은 거 하신 적은 없고요. 네, 네 수술한 것도 없고 예. 예. 술이나 담배 하십니까? 아닙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예. 얘는 이제 좀 느끼한 육고기를 많이 안 먹습니다. 예. 저 안 하고 음식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맑은 국을 제철 같은 국을 끓여준다 그러면 거기에 뭐 후추를 좀 뿌린다든가 예. 약간의 땡초 있죠. 그런 예. 걸 한 조각 조금 넣어달라 하지. 뭐 그렇게 많이 먹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예. 좀 육고기도 많이 안 먹고 느끼한 걸 싫어하니까 아마 좀 소음인 것 같은 좀 자세는 모르지만 한의원에서 예, 체질 검사는 뭐 받은 적은 없으시고요. 예, 병원에는 안 가봐 놓으니까 뭐 예. 아픈 데가 별로 없고 하니까. 이 55kg가 예전부터 이 정도 몸무게십니까? 네네네. 예. 네네. 아니 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고 예. 저희 저부터 처음부터 저희 집은 다 말란 집안이에요. 예. 지금 계획이 그대로입니다. 예, 엄지손이라고 했죠. 네네. 왼손 오른손 왼손인가 하여튼 예, 엄지 손가락 손톱에서 예. 제 말이 그 사이에 조그만하게 세 개 놨더라고요. 제가. 예. 엄지손가락 한쪽에만 이제 3개가 나 네네네. 있다는 거죠. 예. 네네. 이 경우 이제 사마귀가 났다는 것은 또 다시 원인 제거는 안 되고 이제 겉으로 사마귀가 이제 난 걸 제거를 하신 건데요. 예, 일차적으로는 이제 엄지손은 한방에서 볼 때 이제 폐경락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예. 아니 그런데 저 박사님 금지죠. 두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이요? 예. 엄지라면 금지 두 번째 손가락. 예. 예, 엄지손에 없고 두 번째 손가락만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두 번째 손가락은 이제 수양명 대장경이라고 해서 이제 대장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예, 지금 대장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장에서 평상시 이제 수분 흡수라든지 예, 이 대장 기능이 이제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평상시에 이제 설사라든지 변비 증상은 있습니까? 변비는 없는 것 같는데 얘가 또 소식을 하니까 한 번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설사를 했으면 이렇게 변비는 없는 것 같아. 확실히 저도 모르겠으면 내가 이래 뭐 정렬이 돼 놓으니까. 예. 지금 이제 이 경우 이제 한방에서 이제 치료법은 대부분 이제 사마귀가 생겼을 때 예, 대부분은 이제 피부과 가서 이제 다시 예, 외과적인 이제 수술을 받고 다시 나오는 경우에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피부에 이제 한방에서 이제 12경락 부분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사람의 이제 체질을 봐서 소음인 체질이고 맥이 한 60맥 정도로 느리게 나오면 이제 차가운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차가운 증상이에요? 예, 몸이 이제 좀 차다고. 그거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마귀가 있는 부위에 이제 뜸을 떠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1차적으로는 아드님이 한의원에 직접 내원을 하셔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체질도 보고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이 있지만 대장하고 연결이 이제 되는 경우가 한 80% 정도에서는 보고가 되는데요. 대장이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기혈순환이 또 잘 안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나이가 많지는 않고 이제 항상 몸은 좀 저체중인데 특별히 어디 아픈 데는 지금 없는 거죠. 네, 아픈 데는 없는데 얘가 조금 음양계통 야간 작업을 좀 하고 이제 낮에 또 많이 자고 이렇게.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맥을 보았을 때 특별히 이제 증상이 크게 없고 그러면은 예, 그 부분에 이제 뜸 치료만 하면 되니까는요. 예, 이제 뜸 치료는 이제 직접구가 있고 간접구가 있는데 이제 본인이 한의원에 이제 내원하기가 어려우면 이제 한 번만 내원하면 그 경우는 이제 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한의원 선생님들이 가르쳐 드리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드님은요. 감사. 근데 박사님 이건 침은 아니고 뜸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대부분은 이제
뜸 치료를 한 80%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한 20%는 이제 뜸 치료를 침 치료를 같이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마귀가 있을 때 기혈순환이 따뜻하게 돼야 되는데, 기혈순환이 따뜻하게 안 되니까요. 사마귀가 있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이제 뜸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한 80%에서 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럼 다른 거 음식 같은 건 별로 없고 이렇게 뭐. 예, 우선은 직접 그 사마귀를 한번 선생님이 직접 봐야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체질하고. 되겠네. 예, 예. 예, 예. 네, 가까운 한의원 네. 내원하셔서 박사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키와 몸무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키가 49고요. 네. 몸무게가 42고, 네. 또 키는 49. 맞아요. 몸무게가 49고, 몸무게가 49고요. 네. 몸무게가 42요. 아, 나이는 73세.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네. 받아보세요. 네네네.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손이, 예. 오른손에, 네 번째 손가락에, 예. 세 마디에 그 콩알 마는 게 이렇게 결절이 생겼어요. 예. 한 3년 전부터 자꾸 커지는 상황이라서, 예. 현재는 지금 콩보다 많이 커요, 지금. 아, 콩보다 지금 커 있는 상황이라 이거죠. 네 번째 네, 손가락에요? 자꾸 커져요, 갈수록 약간씩 커져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치료를 어떻게 한의에서 치료할 수 있나 해서. 아, 이 경우는 먼저 피부과가에서 정확히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머님요. 정형외과 가서 예. 엑스레이 CT 찍어봤어요. 예, 예. 근데 지금 한 4월 말께 MRI를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겁이 나서 예.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 싶어서요, 한의로.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왜 그러냐면 이제 어머님이 연세가 있고 어머님이 거기 손 지금 다친 경우도 없는 경우죠. 예, 하나도 아무 이상 없어요. 예, 손이 다치고 그러지도 않고 어머님 그 부분이 좀 말랑말랑하십니까? 좀 단단하십니까? 약간 단단하다고 봐야 되겠어요. 단단하고 이렇게 누르면 네. 좀 아픈 느낌도 있으세요? 예, 약간. 예. 예, 약간요. 예, 이 네. 경우는 지금 이제 어머님이 4월 말에 지금 그 MRI 검사를 이렇게 예약을 해 놓으셨습니까? 네네. 예, 그러면 이 경우도 지금 어머님이 이제 그쪽이 이렇게 부어 있으니까 지금 3년 전부터 생겼는데 자꾸 조금씩 어느 순간 보면 네, 이제 네. 커진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어머님 손가락을 굽히거나 피는 데는 지장 없으세요? 아무 지장은 없어요. 아, 지장은 없으세요? 예, 그러시면 이 경우는 이제 지금 4월까지 그 MRI 검사가 기간이 있으니까요. 한의원에 가서 먼저 진찰을 한번 받고 이제 그 경우 지금 엑스레이 상이나 CT 검사 상은 아직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 어머님이 이제 체질에 따라서 어머님이 좀 차갑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몸이 차요, 몸이. 예, 이제 몸이 차면 따뜻하게 이제 순환시키는 침을 놓아드릴 거고요. 아.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네 번째 경락이라 소장에서 영양분을 이제 흡수하는 능력이라든지, 예, 그쪽에 이제 신경 자체의 순환이 잘 안 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어머님이 MRI 검사하시기 전까지 한의원에 네. 직접 내원해서 진찰을 한번 정확히 이제 받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손에 그 부어 있는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요, 어머님. 예. 그럼 이거 한의원에 직접 내원해서 어머님 예. 손을 좀 보여주시고 진찰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 침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도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뒷번호 8777 쓰시는 분인데요. 아드님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드님의 키는 167cm고요. 몸무게는 67kg 정도 되시고 나이가 24살이라고 합니다. 아드님이 여름에는 땀을 되게 많이 흘리고 또 겨울에는 추위를 되게 많이 타서 양말을 신고 잘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온도 차에 굉장히 민감하신가 봐요. 이런 게 좀 치료가 가능한지. 예, 이 경우가 이제 여름에는 땀나고, 예, 나이가 이제 겨울에는 추위를 타게 이제 되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이 경우가 있을 때 여름에 땀이 나는 건 병이 아닌데 이제 겨울에 나이가 지금 아직 이제 혈기가 왕성한 나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겨울에 예, 추위를 유난히 이제 타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몸이 차서 그럴 수가 있고요. 한방에서는 이제 열극, 예, 상한이라고 해서요. 열이 극하게 되면 오히려 한증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아드님 자체가 시원한 걸 좋아하는지 따뜻한 걸 좋아하는지 이제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문자 상담을 주신 예, 아드님이 평상시에 시원한 걸 좋아한다. 예, 그 다음에 시원한 걸 먹어도 설사를 잘 하지 않고 또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발이 이렇게 시려 하는데 예, 찬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경우에는 예, 오히려 몸 안에 이제 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게 느껴지고요. 당연히 열이 있게 되니까 여름에는 땀을 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열을 치료하는 예, 갈근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오늘 사삼이라든지 예, 이 두 가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여름에 땀은 나고 예, 그 다음에 겨울에 추위는 타는데 반대로 예, 추위는 타는데 이제 따뜻한 걸 좋아하고 당연히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아무래도 좀 시원한 걸 좋아하시겠죠. 예, 그런데 여름에도 땀은 나면서도 이때는 반대로 찬 걸 먹으면 좀 설사를 한다. 에어컨을 좀 싫어한다. 예,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겨울에 이제 차가워져 있는 게 몸 자체가 이제 차갑고 여름에는 당연히 표피의 온도가 올라가고 내 몸에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내게 되는 겁니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땀을 내도 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몸이 차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환기와 계피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 여름에는 만약에 시원한 걸 좋아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걸 좋아한다. 이렇게 되면 차가운 것과 열이 두 가지가 겸해져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증상으로 알 수가 없고요. 예,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맥을 보아가지고 그 맥관에 힘이 있고 맥이 삭하면 예, 열이 있는 걸로 보고 예, 열을 끄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에 반해서 예, 추위를 땀을 나는데 맥이 느리고 맥관에 힘이 없으면 이때는 이제 따뜻한 약을 써서 이제 치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뒷번호 0312 쓰시는 분인데요. 습관성 유산은 난임이나 불임으로 봐야 하는지 이것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난임이나 불임과도 무관한지 치료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난임이나 불임은 예, 난임은 이제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죠. 그런데 습관성 유산이라는 것은 이제 임신은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남자의 정자나 여자의 난자가 정상적으로 합해져 있는데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냐면 여성분의 책임입니다. 왜 그러냐면 편안한 자궁 속에서 아이가 편안하게 잘 자랄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자랄 수 있는 이제 환경 조성이 잘 안 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면 이런 습관성 이제 유산이 있을 때 예, 자궁이 차서 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심장이라든지 비위 기능이 약해서 자궁에 이제 영양 공급을 잘 못 해주기 때문에요. 불임이나 난임은 아니고 이 습관성 유산은 한의원에서 치료가 잘 되니까요. 본인이 직접 이제 내원해서 또 이 경우에는 임신이 된 다음에 예, 임신 중에 이제 습관성 유산을 예방하고 예, 꾸준하게 이제 약을 쓸 수 있는 약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임신 전에 약을 써서 자궁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대체적으로 이제 습관성 유산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한 달이나 3달째 유산이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한 4개월까지는 임신이 된 다음에도 이 습관성 유산을 예방하고 자궁을 튼튼하게 하는 약을 쓰게 되면은요, 정상적으로 분만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임신을 하면요, 그러니까 아기한테 좀 영향이 안 좋은 게 갈까봐 어떤 약이든 치료든 사실 안 쓰고 싶은 게 좀 산모의 마음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방 치료를 하면 이렇게 아기한테 안 좋은 영향이 미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조선시대부터 당연히 이제 임신 중에 한약은 먹어야 되는 약, 먹지 않아야 되는 약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한방에서 쓰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생강하고 대추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음식 중에 김치나 깍두기에 생강도 당연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본인이 임신 중에는 반드시 한약을 쓸 때 진찰을 받으시고, 특히 임신부가 이렇게 습관성 유산이 되었을 때는 약을 오래 쓰는 게 아니라 한 10일이나 15일 또 쓰고 또 맥 보고 이렇게 써서, 보통은 습관성 유산이 되시는 분들이 4개월까지만 유산만 안 되고 유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아이가 자궁에서 정확히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약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궁, 왜 그러냐면 임산부가 약해지시면, 자궁이 약해지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궁을 튼튼하게 하는 약을 쓰게 되기 때문에요. 당연히 임산부도 건강해지고 태아도 건강해지게 이제 분만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도 해주셨고 사연도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댓골드를 드립니다.